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에 태어난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목은 나무가 될 것이고, 화는 불, 토는 흙이 되고, 오늘 금은 쇠가 되는 것이고, 다음 내일 공부하게 되는 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 5가지 기운이 서로 어떻게 상생상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기륭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오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을 또 보게 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보게 되면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 음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같은 금을 갖다가 둘로 이렇게 쪼개놓고 보게 되면, 하나는 양의 기운, 하나는 음의 기운. 사람도 남자, 여자가 있듯이, 남녀가 있듯이, 남자는 양의 기운, 여자는 음의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거칠고 투박하고 강렬하고 아주 강직하고 단단하고 거칠은 그러한 쇠라고 해서 완자를 붙여서 완철금이라고 표현하죠. 비유를 하자면, 물성을 비유를 하자면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전혀 재련받지 않은 그냥 순수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철을 갖다가 경금이라고 하죠. 말로 치자면 야생마와 같죠. 야생마, 그냥 자연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말, 사람이 타려고 하면 얘네들은 사람의 손에 조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순수한 말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련을 마친 금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원철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신금이고요. 대체적으로 신금은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 등등등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원철과 같은 금이냐, 이미 재련을 맞춰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간목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간목을 지용하지만,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신금은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반지, 결혼 예물을 갖다가 다시 불로 달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큰일 납니다. 반지 잊어먹어도 큰일 나는데, 그 반지를 갖다가 남편이 토치불로 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주먹부터 날아갑니다. 구자한테 패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신금은 화가 왕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병화로서 날씨가 추울 때는 조후하는 용도로서 병화는 쓸 수가 있겠지만, 절대 신금은 화로서 신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그래서 신금을 정화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금이 신월이라든가 지금 6월 같은 때, 예를 들어서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신금 일간이 경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얻어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경금으로서 정화로서 경금을 억제하는 용도로서 정화를 쓰는 것이, 이때 정화는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금이 이렇게 신월요일 같이 금왕절에 태어나서 양간을 보게 되면, 용신 치용하는 방법이 양관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관을 갖다가 철저하게 통제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때 정화를 쓰는 것도 신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되어 있는 경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6월에 경금이 투출하지 않으면 정화를 치용할 일도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지용해야지,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 도세주옥함으로써 신금은 귀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를 쓸 때는 항상 무토라든가 기토 등이 잠난해지면 저 무토는 임수를 파극하게 되고 기토는 임수를 탁수로 만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토탁임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임수를 쓸 때는 무토기토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도 더럽혀지게 되고 용신으로 쓰게 되는 임수 또한 탁하게 되는 것이니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사주에 신금이 임수를 쓰는데 기토, 무토 등이 잠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이 있게 되면 목극토하게 되겠죠. 목의 토를 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무토가 없다고 하면 굳이 간목을 쓸 필요는 없는데 토가 있게 되면 그 병을 제거하는 약으로서 간목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금은 춘하 추동을 막느라고 임수를 쓴다. 겨울에도 임수를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추우면 어떡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금을 단련하는 정도로 화를 쓰진 않지만은 해자 주갈에 임수를 쓸 때 추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해야지만 금난수온해서 사주 자체가 중화를 이룬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절기로는 그리고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6월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될 것이고요. 신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유, 술월이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신월은 금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6월 같은 경우는 금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이 왕하면 숙살지기가 강하다고 했죠. 숙살지기,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조후의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일단 6월은 금이 왕한 계절에 어저께 경금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금 또한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해서 일간이 왕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 것은 경금이 6월에 태어난 것과 신금이 6월에 태어난 것은 같이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아까 경금과 신금 구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의 경금은 반드시 정화 간목으로서 경금을 단련함으로써 경금이 부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신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관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뭘 쓴다? 임수를 취용함으로 인해서 신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면서 신금을 도세죽해서 신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러한 용신으로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신월과 6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했지만 신월과 6월의 차이는 신월 같은 경우 무토임수가 월령에 장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의 금은 그렇게 맑고 깨끗한 금은 아니지만은 6월의 금은 그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경금과 신금으로만 구성되죠. 순수한 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의 금에 비해서 6월의 금이 가장 맑고 깨끗한 그런 금이 됩니다. 12달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맑고 깨끗할 때가 바로 이 6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6월에 항상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죠?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단어, 금수가 모두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6월에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는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지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6월에는 금백수청을 논합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금백수청을 논하는 것이고요.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또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이 또한 금백수청이 될 수가 있다. 금백수청이 되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된다? 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토가 있게 되면은 신금을 오금시키고요. 임수를 탁수로
탁수로 만들죠. 심하면 임수를 매몰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가 있으면은 금백수성이 될 수가 없겠고, 반드시 간목으로서 그 토를 제거시켜줌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의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 맑고 깨끗한 금백수장을 좋아하는 시절이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면 된다. 이것이 6월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주 배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원령에 있는 유금 또한 음금이 되죠.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음금인 신금이 음금인 유금을 보게 되면 저거는 비견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을 비견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양간이 그 오행의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간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양인격이 아니라 걸록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록격.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양인은 양간만 논하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별도로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신금 6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 그죠? 일간이 왕해진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관성으로서 경금을 단련시킨다. 억부용시법에 따라서 관성으로서 경금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간의 특성이 경금하고 신금하고 달라서 신금은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연간에 보게 되면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까지만 보면 진짜 금도 맑고 깨끗하고 임수도 토기가 없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죠. 완벽한 금백수청이 되죠.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돼서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신금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임수가 있고 토기가 없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이쁘고 피부가 백옥 같더라고요. 진짜 백옥 같은 그런 하얀 피부에 사람 성격도 아싸라고 까도녀, 그죠? 그리고 신금일간들이 상관을 쓰게 되면 표현이라든가 또 뭐예요? 창작 같은 거, 기획 같은 거, 그리고 언변이 엄청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냉정하게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싸라고 자기 어떤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오게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천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게 되면 이 기토가 뿌리가 튼튼하면 심각할 것이죠. 근데 일단은 뿌리가 이 정도만 보게 되면 이 기토는 신금을 갖다가 매금을 시키지 못합니다. 토다 매금은 되지 못하지만 기토는 신금을 오금시킵니다. 더럽힐 오자, 쇠금자,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또 쓸 수 있는 말이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기토 타김이 된다. 이때는 기토 타김을 논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기토 타김이 돼서 임수도 탁해지게 되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백수성을 논할 때 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을 가지고 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온전한 금백수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기토는 이 사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병.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 있게 되면 그 간목은 병을 구제하는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약법, 이거 사주 용신법에도 병약법이 있죠. 병이 있으면 약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재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의 것을 제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목을 봤습니다.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고요.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제시켜준다, 정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정수기 필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사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유축이죠. 삼합, 사유,
축,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 사가 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축시가 되면 완전한 사유축 삼합을 구전하게 되는데, 일단 생시는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유가 있으면 반합이 됩니다. 사유 반합. 그래서 이거는 금국을 이루게 되니 6월에 신금이 왕한데 사유 해금하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진다. 어저께 만약에 오늘이 이게 경금이었다면 양인도가라고 보지만, 일간 신금은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양인도가까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사유회금한다고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중병화, 사중병화로서 어느 정도 조우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주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기토가 뭐가 된다? 옥의 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얘만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를 얻었다. 자수는 뭐의 뿌리가 됩니까? 임수의 뿌리가 되죠. 물론 사유회금에서 금이 수를 생하지만은 이거는 금생수할 뿐이고, 임수가 통근 자체는 되지 않았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임수가 통근까지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 토가 투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는 기토만 가지고도 이 기토는 사이 뿌리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토는 능히 신금을 오금시키고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무토마저 투출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사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매금도 시킬 수가 있겠고, 이 무토는 임수를 매몰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무토이기 때문에 무자시를 얻게 되면은 일간과 용신, 임수를 모두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되니, 무자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자시보다 더 무식한 것은 뭐다? 무술시다. 무술시가 되면은 이거는 술토까지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면 시간에 있는 무토가 이거는 세력을 크게 얻은 것과 같습니다. 사이도 동근할 수가 있겠고 술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이건 10중8구라고 하죠. 10중에 10중8구라는 뜻이 뭐예요? 10중8구, 그죠? 10중8구는 10개 중에서 8, 9은 매금이다. 10중8구는 이건 매금이 되고요. 임수마저도 파극시킬 수 있다.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화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절대 무술시, 여명이 태어났는데 무술시를 잡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또 돈 주고 또 어디서 술사한테 이런 날짜 오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병원에서 술시에도 잘 아이를 안 낳아주려고 하는 것이니, 대체적으로 진시에서 진시에서 유시 또는 늦으면 술시까지는 아이를 낳는데, 절대 이거는 술시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술시를 잡으면 대략 난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축시도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물론 사유축 회금을 하기 때문에 금기가 일간 금이 왕해지는 것은 인정하겠지만은, 이 기토가 또 축사에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금은 아니더라도 신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요, 기토탁이 완벽하게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 있으니 기축시 또한 저는 좋다고 보기를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는 경금 투출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에 신금이 경금 보게 되면 이거는 정화로서 경금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신금이 경금을 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안 본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묘시 마찬가지고,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묘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간이 원령이 뿌리를 둔다. 다시 이건 사족과 같은 거죠. 사족. 없어야 될 비견 겁재가 있게 되면 그런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재성을 보게 되면 저거는 10중8구보다 군비댕제가 되니 좋지 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면 임수 2개가 투출돼서 일간을 도세죽한다. 이거 좋습니다만은 기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토기가 있어서 이거는 완벽한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인중간목 가지고 토기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대운에서라도 간목 같은 거 목이 와서 이 토는 제거시켜 줘야지만 이 탁기를 제거해서 탁중청이라고 하죠. 탁중청이라는 말인데, 탁한 중에 청해지려고 하면
운이 와서 저 토기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될 것 같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 좋습니다. 근데 화가 세력을 좀 얻으려고 하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계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미시도 마찬가지고 계사, 갑오, 을미가 됐을 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계사, 갑오, 을미시가 됐는데 만약에 화운 같다. 이때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또 인신상충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하죠. 그래서 갑오시는 될 수 있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가 되죠. 사유합도 되지만 사신합수,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자, 임수가 이렇게 금수가 많아져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되죠? 한습해지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가 투출된 것은 조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신시면은 저는 여자면은 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수운 간다 하더라도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시를 잡는다. 저는 그냥 남녀 불문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신시를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해상충 결코 좋지 못한 생시가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빼도 박도 없이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병신시, 남녀 불문하고 병신시를 오늘은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